오늘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미 모든 것이 정점에 이르렀고 사람도 가장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다. 오늘날 한 명의 현자를 길러내는 데에는 옛날의 7 현자를 길러내는 것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 한 사람을 다스리는 데에는 과거의 한 마을을 다스리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온전한 사람은 2가지에서 조화를 이룬다. 기질과 재능. 이것들은 탁월한 자질의 두 축이다. 따라서 이 중 하나만 있으면 반쪽짜리 행복만 누리는 셈이다.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타고난 기질도 필요하다. 한편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상태와 일, 지역, 친구를 잘못 선택해 불행해진다. 하수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일할 때 전부를 드러내지는 말라. 새로움에 대한 감탄은 성과의 가치를 높인다. 패를 다 보이는 게임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즐겁지도 않다. 성과를 곧장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대하게 되는데, 특히 모두가 기대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을 때는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모든 일에 신비감을 주어 존경심을 유발해야 한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알릴 때도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안 된다.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성역이다. 다 공개된 해결책은 절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기 쉽다. 그런데 거기에 결과까지 안 좋으면 불행은 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이 움직이는 방법을 모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신경 쓰게 만들어야 한다. 참된 지식은 용기를 준다. 지식과 용기가 위대함을 만든다. 지식과 용기는 불멸하므로 위대함도 불멸한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행하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식은 2 눈과 같고 용기는 2 손과 같다. 따라서 용기 없는 지식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매달리게 하라. 의존하게 만들라. 우상을 우상되게 하는 건 거기에 금을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원한다. 평민의 감사보다는 궁정의 기대를 받는 편이 낫다. 전자는 잊히지만 후자는 기억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해갈한 사람은 샘에서 등을 돌리고 황금 쟁반에 있던 오렌지도 즙을 다 짠 후에는 진창에 떨어진다.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면 예의 바른 행동도 사라지고 그렇게 존중도 끝난다. 따라서 위안을 주되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말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왕관을 쓴 군주라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단 너무 침묵하여 다른 사람이 실수하게 하거나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존재가 되는 법. 완성된 사람. 완성된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따라서 재능과 능력이 탁월해지는 완성된 정점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완성된 사람은 고상한 취향과 정련된 재능, 성숙한 판단, 분명한 의지를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절대로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늘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늦되는 사람들도 있다. 현명하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완성된 사람은 신중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 사이의 뛰어난 거래에서 필요한 존재가 된다. 자기 장점을 다 드러내지 말라. 윗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모든 승리는 미움을 가져오는데 특히 윗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리석고 치명적이다. 우월함은 늘 남의 반감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윗사람보다 우월하면 훨씬 더 많은 반감을 산다. 신중한 사람은 세속적인 장점들을 감추는데 이것은 마치 겉모습을 흐트러뜨려 아름다움을 감추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남들이 행운을 누리고 좋은 기질을 가진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난 것은 참지 못한다. 군주라면 더 그럴 것이다. 이것은 군주의 속성이고 그에 반하는 모든 범죄는 대역죄에 속했다. 윗사람들은 군주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에서 군주처럼 지배하길 원한다. 군주는 도움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능가하는 건 원치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 조언할 때는 그가 볼 수 없었던 빚을 일깨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켜 주는 듯이 해야 한다. 다행히도 별들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준다. 비록 태양의 잔연히 별들은 빛을 내지만 절대 태양보다 밝게 빛나려고 하지 않는다.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이를 그르친다.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고귀한 정신을 얻는다. 그런 우월한 경지에 이르면 제멋대로 하는 저속한 감정들에 매이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지배는 없고 그럴 때 자유의지가 승리한다. 따라서 정념에 사로잡힐 때는 이를 맞지 말라. 특히 높은 지위에 있다면 더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를 피하고 평판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결점을 고칠 수 없다면 숨겨라. 자기 민족의 결점을 숨겨라. 수질은 물이 지나가는 지층의 질이 좋고 나쁨에 달려있고 사람은 태어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국가에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더 유리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에게는 본래의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 가장 문화 수준이 높은 민족이라도 이웃 민족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들은 경계로 삼고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자기 민족의 결점들을 고치거나 최소한 그것을 숨기는 것이 승리의 기술이다. 그렇게 하면 동족 사이에서 유일무이하다는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기대치가 적은 일은 더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혈통과 신분, 직업, 나이로 인해 생기는 결점도 있다. 만일 이 모든 결점이 한 사람에게 몰리고 그것들을 주의하여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아내기 힘든 괴물이 된다. 운보다 미덕을 사랑하라. 행운과 명성. 행운은 불안정하지만 명성은 안정적이다. 행운은 현세를 위한 것이고 명성은 후세를 위한 것이다. 행운은 질투와 맞서고 명성은 망각과 맞선다. 행운은 소망하는 것이고 때로는 도움으로도 얻을 수 있지만 명성은 노력으로 얻어진다. 명성에 대한 욕구는 미덕에서 나온다. 명성은 거인들의 여동생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명성은 늘 혐오스러운 괴물이나 칭찬받는 신동 쪽으로 양극단을 걷는다.